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니? 대수비교 하는 거잖아. 그쵸? 허수는 대수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순허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 니은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i라는 것 자체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1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허수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i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뭐죠? 제곱근은 이제 풀마 개념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 더하기 bi는 실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리을원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기가 좋은 문제거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떤 미지수를 딱 주잖아. 미지수를 주면 범위를 보통 이야기를 안 하면 실수까지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제한 요건이 없으면은 복소수까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 단원에서만 좀 그렇다고 보면 돼. 우리가 이제 함수나 방부등식을 들어가면 특히 이제 함수 쪽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허수는 우리가 사실은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까지인데 어쨌든 그냥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일단은 복소수까지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0이 아니고요. B가 0이라고 했어요. B가 0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A가 0이 아니다고 했지 뭐 허수가 아니다 라는 말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허수가 된다면 이 친구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순허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리을 뭐 틀린 선택지가 된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3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은 뭐 마이너스 1이니까 허수이다 라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 b가 실수다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럴 때 뭐 이렇게 라고 한다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됩니까?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5다 라는 거는 참이 된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5번 한번 볼게요. 실수의 개수가 A개고 허수가 B개, 순허수가 C개, 순허수가 아닌 허수의 개수가 D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허수에는 순허수가 있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쌤이 이제 이 문제 수업 준비하려고 문제 풀다 보니까 참 문제를 재밌게 냈더라고. 얘들아 그러면 순허수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허수면은 순허수든지 아니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기는 C하고 D를 더하면 얘들아 뭐가 돼? 허수가 되지. 그쵸? 허수는 뭐 순허수든지 또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냈다? 얘네 둘이 더하는 건 누구하고 똑같아? B하고 똑같아, B하고. 그치? 결론적으로 사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무조건 몇 개가 됩니까? 0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출제자가 조금 별 생각 없이 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올 일은 없겠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상으로만 보면은 실수가 A개니까 실수의 개수만 찾으면은 뭐 되는 그렇게 뭐 풀어도 되기는 합니다. 문제 좀 꼼꼼히 보다 보면 뭐 재밌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얘 실수죠. 그쵸? 얘는 뭡니까? 허수죠. 허수인데 무슨 허수야? 순허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다음 이 친구 뭡니까? 허수죠. i 있으니까. 근데 실수 부분이 같이 있진 않으니까 얘도 순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뭐 그냥 허수가 되겠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순허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제 허수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실수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틀리지만 않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수수의 사칙 연산이고 이거 뭐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알죠. 열심히 좀 연습 좀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복소수 Z가 있고요. 켤레 복소수 Z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실수인 것을 모두 골라보자 라고 지금 나에게 물어봤어. 항상 실수인 거. 알겠지? 일단 이거 봐봐. Z하고 얘들아 Z가 있어. 실수는 Z가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 Z 봐도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되겠죠. 그쵸? 다시 Z가 실수라면 Z 봐도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Z하고 Z 바가 무조건 뭐하지? 같습니다. Z가 실수라면. 우리가 이제 켤레라는 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Z가 실수라면 Z 바도 똑같은 실수가 되고, 그런데 실수 부분의 부호가 당연히 바뀔 일이 없으니까 Z하고 Z바가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Z를 A 더하기 뭐 BI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뭐 Z바를 A-BI라고 놓고 두 개를 더하면 두 개 더하니까 당연히 얘는 결과물이 뭐가 돼? 2A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실수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 편의상 그냥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A 뭐 하면 돼? A 바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A 바를 만들어서 A하고 A 바가 만약에 뭐 하다면 같다면 A는 실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에다가 켤레를 씌워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켤레를 씌워버리면은 앞에 있는 거는 Z 바가 될 것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됩니까? Z 바의 바니까 Z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두 개가 똑같아? 안 똑같아? 당연히 똑같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한번 뭐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거에다가 뭐 하는 거야? 켤레를 씌워버리는 거야. 켤레를 씌웠더니 얘는 요렇게 됐어. 나에게 처음에 제시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즉 변화가 없네? 그러면 걔는 뭐라는 얘기야? 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실수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그러면은 켤레를 씌우면 Z바 마이너스 Z 이런 개념이 되겠지. 두 개 같니 안 같니 얘들아? 같지 않죠. 왜? 부호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너는 실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Z바 곱하기 Z인데 두 개는 뭐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실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고, 여러분 앞으로 이 복수수 문제에서 실수인 거를 고르시오 라고 판단하면 보통은 이제 A 더하기 BI, 뭐 A 빼기 BI 해서 이것들 이렇게 막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막 변형해가지고 같은지 안 같은지 또는 호수 부분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그냥 보면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 걸러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사실은 뭐 그냥 계산 문제라서 계산 문제는 뭐 쌤이 뭐 풀어줄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뭐 발전 문제긴 하지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쪽으로 한번 보면 이거 한번 볼까요? 200번. 자, 200번 문제 보면은 복수수 어쨌든 이렇게 있대. 얘가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또 있고요.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교재는 공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음의 실수가 되는 거,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는 거 둘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거는 시험에는 나올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음의 제곱이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지? 자, 복소수 Z가 있습니다.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 말에서 얘들아 Z의 출처는 뭐가 되겠어? 뭐가 돼야 제곱하면은 음의 허수가 되겠니? 허수가 아니죠? 정확히 순허수죠. 순허수. 오케이, 순허수. 자, Z가 순허수일 때 제곱하면은 허수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제곱해버렸을 때.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수 X값을 구하시오.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아, 순허수만 있어야 되니까 실수 부분은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를 찾으라.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죠? 1번 문제는 기출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거야.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보통 1쪽, 2쪽, 3쪽, 4쪽, 4쪽에서 그냥 5쪽 나오는데 일반 4쪽 나옵니다. 시험이.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평균이 한 50점 정도, 50점 정도 돼, 50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입학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될 건데 1쪽, 2쪽을 다 맞으면 45점 돼요. 다 맞으면. 3쪽, 4쪽에는 55점 되고. 그러니까는 3쪽에 있는 문제까지를 다 맞으면은 한 80점 정도 됩니다. 80점. 마지막에 이제 4쪽에 있는 문제가 한 4문제 되는데 그게 한 20점 정도 되는데 1등급이 되려면은 안정적으로 85점 정도 맞으면 1등급은 돼요. 그러니까는 맨 뒷장에서 세 번째 장까지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네 번째 장에서 하나 정도 틀리면 1등급은 가능하고 90대면 확실하게 1등급이 될 수가 있고 정규 10등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2개 정도 틀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몇 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쪽 이 정도에 나온다 라고 하면 그 정도 문제들은 확실하게 익혀야 되는 문제들이야. 여러분 지금 당장도 알겠지?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고쟁이 수업을 하면서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있는 그 네 문제 잡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우리 이제 마플 풀면 한 세 번째 쪽까지는 다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거기까지 확실히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이 200번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쪽 정도에 나오는 문제고요. 실수를 약간 유발하는 그런 문제긴 해요. 어쨌든 순허수가 되는 X값을 찾으라라고 했고요.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어. 얘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실수 파트든지 허수 파트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다 전개해가지고 다시 또 정리하는 그렇게 이제 좀 낭비하지 말고 세팅부터 칸부터 세팅해놓고 자 이렇게 곱해지면 얘는 i가 있으니까 당연히 1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는 거는 실수 파트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이렇게 곱해지는 거는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5가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4는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i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하고 4가 있고요. 여기서는 1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 실수는 0이 돼야 되고 허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4가 정답이 돼야 되니까 3번이 답이다. 이 정도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들아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실수만 가능하겠죠. 허수 같은 경우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해도 반드시 뭐가 생겨? 허수 부분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허수가 된다. 그래서 얘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1번 조금 더 정확하게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복소수 Z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 제곱이 실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럼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값에 뭘 구하라 그랬어?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러면 Z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뭐 실수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실수가 되겠지. 제곱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순허수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될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실수가 되든지 허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요. 이렇게 체킹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이렇게 곱하시면은 얘는 x입니다. x인데 i가 없으니까 뭐 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플러스 4i가 되겠지. 4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i니까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이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4x인데 i제곱. i제곱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앞에 부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x인데 플러스 4x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10입니다. 여기 10이 있으니까 플러스 10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3x가 있네요.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3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얘는 5x 더하기 10이네요. 5x 더하기 10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되니까 4하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2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실수가 된다라는 거는 4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4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우리가 지금 그거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허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얼마? 1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양의 실수 어딨어? 자,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인수분해 하지 않고 그냥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3으로 바로 와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선생님이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 사실 여기 그 이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 공통으로 돼 있는 수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런 거 체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체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복소수 z를 요렇게 라고 하자.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만 있든지 또는 순허수만 있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z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는 im이니까 i가 있는 1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곱하는 친구는 그냥 1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곱하는 거는 i가 있으니까 2n이니까 플러스 2n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이너스 n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i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실수만 있든지 또는 뭐만 있든지 허수만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실수만 있으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m 더하기 2n이 9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m과 m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하고 이러한 경우를 한번 선생님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생각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상황이고 이런 거 구할 때는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거부터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1일 때 n이 1이면 얘는 7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2면 얘는 5,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떨어지니까 3,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4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mn 같은 경우는 mn이 같으니까 1,1부터 10,1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이제 뭐 고1 때부터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1번의 상황과 2번의 상황에 같이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지. 뭐가 같이 들어가 있겠어? 3,3은 두 번 들어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빼주고 여기 있는 거 10가지에다가 하나, 둘, 세 가지 합쳐가지고 13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7번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수수 Z에 켤레 복수수를 Z바라고 할 때 다음 등식에 만족하는 복수수 Z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거 뭐 Z 더하기 Z바는 2A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2A가 6이니까 뭐 A는 3이다. 뭐 Z를 A 더하기 B, I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쵸?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A가 우리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자 9가 될 것이고요. 이 친구가 13이니까 B제곱은 4가 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B는 뭐가 되겠어? 풀마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Z값이라는 거는 3풀마 2i가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한번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a 제곱 더하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오이씨 그 말 안 듣냐? 자 a, b, c라고 한번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는 짧은 거 두 개를 이렇게 더했을 때 긴 거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거잖아. 그치? 이런 식이 주어지면 니네가 이제 지금부터 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식이 한 개가 아니야. 식이 몇 개야? 세 개야, 세 개. 왜 세 개냐면 이거는 C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B에 대해서 정리한 식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고등학교 문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공식이 이렇잖아. 그치? 공식이 이런데 이러한 거를 이용해야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냐? 아, 이런 게 나에게 주어졌으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이렇게 이양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내가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Z 곱하기 Z제곱을 7이라고 했고요. Z 더하기 Z분의 7이 4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번처럼 이렇게 나에게 문제를 준다면 이거는 뭐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지. 이건 뭐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주면 1번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해야 되냐? 당연히 여기에서 Z바라는 친구는 Z분의 7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렇구나 뭐 학생들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만드는 것을 쉽게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냐면 이러한 거를 능숙하게 뭐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상황이, 나는 지금 Z분의 7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Z분의 7이 되려면은 주어진 이 식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Z분의 7은 얘는 Z 뭐하고 똑같아? 바하고 똑같겠지. 그러면 Z 더하기 Z 바가 4니까 2A가 4니까 A 값은 2란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이 7이니까 A가 2니까 B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 3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Z값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이번 문제 되게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도 시작을 하는 거야. 복소수 Z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 곱하기 Z 바 0이 성립하도록 하는 두실수 뭐 X, Y에 대해서 이거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네요. 자,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Z를 A 더하기 뭐 BI다 라고 놓으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A, B는 실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A, B가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Z를 요렇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I가 없으니까 I가 없으면 요렇게 오고요. I가 있으면은 1로 들어오고요. 됐죠? I가 없으면은 1로 들어오고요. I가 있으면은 1로 들어오고요. I가 없으면은 1로 들어오고요. I가 있으면은 1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A 더하기 Y, X 더하기 Y가 자 3이고요. X 마이너스 Y가 마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뭐 여기서 x, y 값 구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제곱의 합만 구하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지. 됐죠? 자, 213번에 이제 1번도 그렇고 얘들아 2번도 그렇고 한번 풀어보게 합시다. 한번 풀어봐 한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얘 이렇게 세 개를 주고 나서 알파 베타가 얼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알파라는 친구하고 베타라는 친구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있겠지. 즉 알파라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알파 바 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베타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베타 바 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베타의 바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냐면은 1-i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i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가 와야 되니까 여기 뭐가 오면 되겠어? 1+i가 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괜찮죠? 자, 두 개 자리 바꾸고 두 개 자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알파 베타에 바라는 게 1-i분의 1+i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뭐 선생님 한 번만 짚어줄게요. 이거 유리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 유리화 시키면 얼마니? 유리화 시켜줘서 뭘 곱하는 거니 얘들아? 1+i 곱해주는 거지. 여기다가도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얘는 앞에 거 곱하기 하고 뒤에 거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맞죠? 자,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복소수 같은 경우는 개수가 똑같으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는 거야? 2i만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되면 i가 되는 거네. 그쵸?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i분의 1+i다. 얘는 위아래가 부호가 반대인 i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답이다. 이렇게 적당하게 필요한 것들 몇몇 가지는 암기해 주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계산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지? 그런데 여기가 i다 라는 거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아까 했던 계산 과정을 뭐하면 돼? 암산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켤레 곱해주면 얘는 무조건 2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제곱하면은 앞에 제곱 뒤에 제곱은 없어지고 곱하기 2배인 2i만 남으니까 밑에 이 약분해서 i가 되는구나 이렇게 과정 정확하게 그냥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 강수 잘 나오니까 위아래 풀마 이렇게 i가 나오면 분 잡것이 그대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분모가 1 풀 i분의 1마 i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때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알파 베타의 바가 i니까 알파 베타 이거는 이거의 켤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i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여길 좀 보게 되면요 같은 방법입니다. 알파 바라는 친구가 얘가 넘어가니까 알파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베타 바라는 친구도 베타분의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하시고요.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알파분의 3 그 다음에 베타분의 3을 더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분자 분모에 3이 이렇게 똑같이 있죠? 이거 뭐 할 수 있습니까? 끄집어낼 수 있죠? 끄집어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전개해보면 되잖아. 전개해보면. 그치? 지금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라는 겁니까? 얘하고 얘잖아. 그치? 얘하고 얘잖아. 그렇지? 이거 뭐 약분하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답이 얼마입니까?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15번이나 216번은 뭐 똑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선생님 216번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런 거는 얘들아 이제 i가 나왔을 뿐이고 i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나머지 정리에서도 활용되는 그러한 법칙이기는 합니다. 자, x가 지금 이렇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얘들아 뭐 해야 돼? x를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더라? 짝꿍을 요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짝꿍을 요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자 짝꿍 얼마? 앞에 거 곱하면 1이고요. 뒤에 거 곱하면은 3이니까 4가 되겠네요. 자 4분의 1 요렇게 하시고요. 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마3이 되니까 마이너스 2 하시고요. 곱하기 2배니까 2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 뭐 2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x라는 친구는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죠? 그럼 여기서 2 넘기고 마이너스 1 넘겨서 x 제곱해서 루트 없애고 다 알고 있지? 그렇게 하는 거. 자, 한번 해볼게. 2 넘어가면 2x 얘 넘어오면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루트 3i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양쪽 제곱을 해서 뭐 하려는 거야? 루트라든지 i가 없는 좀 예쁜 꼴로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인데 얘가 마3이잖아. 그렇지? 넘어오니까 플러스 4는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4로 나누면은 이렇게 이쁜 이러한 식을 내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아듣겠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x가 주어졌어. 그러면 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일단은 무조건 와야 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풀면 되냐? 얘를 갖다가 얘로 예쁘게 조금 뭐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데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얘들아 얘를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x가 곱해지겠죠.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될 것이고 빼는 와중에서 2x 더하기 1만 남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친구라는 거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과 몫이고요.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인데
체크포인트. 얘가 얼마란 얘기니? 0이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만든 거죠. 얘가 0이니까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지고요.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2배 하는 거에다가 1 더해주는 거잖아. 맞죠? 2배 하면 얘가 없어지고 1 더하면 얘가 없어지니까 루트 3i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문제도 똑같아요. 알겠지?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얘를 좀 짝째려 보고 너 이렇게 생겨서 개수가 111이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러면은 x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 알겠지? 얘는 식이 간단하니까 그러면 나는 3x인데 x밖에 내가 지금 안 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플러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얘네를 가지고 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누구하고 곱하서도 무조건 얘는 없어져 버리니까. 얘만 세팅하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문제도 계산 문제니까 선생님이 해주지는 않을 건데 잠깐만. 자, 얘들아 이거를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자,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알겠어? 제일 쉬운 방법은 쌤이 뭐라 그랬어? 얘를 얘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얘로 나누면 되는데 이씨 뭐야 이거. 그쵸? 이거 사실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이거 뭐 당장 이제 뭐 대수 배우면은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 경화여고는 고1 때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만 서술형이고 기말고사는 서술형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도 항상 그랬어. 중간고사 서술형이 약간 20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고1 방식답게 문제를 좀 푸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은 자, 여기 요렇게 일단은 얘네들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 거야. 이렇게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자, 잘 들어봐. 뭐 좀 더 복잡하게 문제는 어쨌든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얘네 지금 차수가 얼마큼 차이니 얘들아? 한 칸씩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3차, 2차, 1차니까 니네도 일단은 뭔가 x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 3, 2, 1, 6, 4, 2 그치? 뭘로 묶어버려 얘들아? 3x로 묶어버리는 거지. 3x 묶으면 당연히 여기가 2x로 미연합니다. 2x 묶으면 3x 제곱 2x 더하기 1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네 덕분에 너는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항상.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얘가 0차예요. 0차. x의 0제곱. 상수항은 얘가 무언가 0차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얘가 없을 뿐이야. 0제곱 얘는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야. 알겠지? 이럴 때는 얘들 어떻게 하냐? x 제곱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아니 미안. x 제곱분의 1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묶으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어떻게 돼? 5x 제곱이 돼야 되겠어요? 맞아요? 오케이. 플러스 얘는 2x가 돼야 되겠죠? 얘는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됐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누구냐? 이제 이 얘기거든.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지금 3x 제곱 2x 1이면 0이잖아, 얘가. 그럼 여기는 5x 제곱에서 너 3 해, 그냥. 너 3 해. 누구만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남아있는 거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네.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에요, 0. 그럼 남는 거는 얘하고 얘만 남네.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여러분이 처음 맞닥뜨릴 약간 어려운 문제 유형이 뭐냐면 식을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꼭 좀 연습해 보세요. 자, i의 거듭제곱 이거 뭐 다 아실 거고 선생님이 이제 복소평면을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i의 특징이 뭐지, 얘들아? 이렇게 4개를 묶으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0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0.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역수일 때는 어떠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역수일 때는 얘들아, i의 4제곱이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이렇게 세제곱을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1 되는 거니까. 그럼 i 세제곱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i 제곱을 곱하면요. i 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i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네가 i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i 4제곱분의 1은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정리할게. 그냥 이렇게 i 제곱, i 세제곱 이렇게 됐을 때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여기 왜 0이냐? 1 이렇게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역수일 때는 얘네 둘이만 자리를 바꾸는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든 역수든 4개씩 세트로 묶어버리면 모두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다 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문제 풀어보면서 그냥 계산 문제니까 연습 좀 하도록 하시고요. 이 정도는 뭐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뭐 얘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얘로 나온다, 얘도 얘로 나오고 얘도 얘로 나오고, 이렇게 4개는 위에 거가 나와. 그런데 이제 여기 것만 이거에 부호 반대가 나온다, 이거에 부호 반대가 나온다 생각해도 되는데, 적당히 여러분이 그냥 암산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시험 뭐 전 정도에만 암기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분자에 있거나 분자 분모에 둘 다 이렇게 i가 있는 상황에서는 분자거가 나온다. 알겠지? 분모에만 있을 때 그거의 부호 반대가 나온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음수의 제곱근, 이거 뭐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2번이 중요한데,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A, B가 둘 다 음수,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0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자,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음수가 생기는 경우는 분자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보다 작다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 B의 부호 문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뭐 218번 같은 문제도 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씩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있을 때는 위에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위아래가 있으면 위에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f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i의 n제곱 더하기 i의 n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얘는 뭐 1, 2, 3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런 패턴의 문제는 i의 특징이 뭐니 얘들아? 4개만 해보면 나머지는 똑같은 패턴이 굴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자, F1을 한번 해볼게요. 1이면은요,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될 것이고요. 자, F2면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은 이거 마이너스 의미가 없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그냥 i 제곱, i의 제곱, 마이너스 1의 2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0 되고. 자, F3이면 이거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이면 얘 그대로 음수 되고, 그쵸?
i 세제곱이니까 얘가 i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 i로 바뀌겠지. 즉 F1하고 똑같고 얘도 0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F4는 얘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씩 묶으면 얘는 뭐 0이 되니까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뭐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뭐 얘가 이제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똑같은 거니까 상황은 이런 거는 항상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 4개만 해보면 나머지는 똑같은 패턴대로 흘러간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 4개씩 묶으면 이거는 지금 이거인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4개씩 묶으면 정확하게 얘는 그냥 0이 된다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이런 거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거 뭐 첫 번째 페이지 정도에 나올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 왜? 실수와 낚기라고. 요만큼이 0이죠. 요만큼이. 그쵸? 그러니까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얘들아 4개만 좀 해보시면 됩니다. 4개만. 4개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x가 이제 i니까 이거 그냥 i로 보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면 하나는 i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네 계산해 보면 얘는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4개 합치면. 그러면 5는 다시 5i가 되고요. 얘는 또 다시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7i가 될 것이고 얘는 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4개 세트 결과물도 얘하고 뭐가 된다고 얘들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100가지니까 이러한 세트가 몇 개 세트가 나오는 거야? 25개 세트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상위권 애들도 최상위권 애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 과정 중 등호가 처음으로 잘못 사용된 부분을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야. 그쵸? 어디가 잘못됐냐?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얘를 갖다가 1번 요렇게 오는 과정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되잖아. 1이 루트 1 되는 거 상관없잖아. 그쵸? 그리고 2번 과정 1을 갖다가 마이너스 1 2개 곱한 걸로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3번이 왜 잘못됐어? 음수 2개, 그치? 음수 2개가 이렇게 찢으려면 바깥에 뭐가 생겨야 돼? 이게 생겨야 되겠지. 근데 안 생겨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정확히 한 번만 콕 찍고 넘어가시면 절대 틀릴 일 없어요. 알겠지?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루트 A하고 루트 B가 루트 AB가 됐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거 지금 말하는 거야 이거. 얘가 음수 그래 안 그래? 그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여기든 둘 중에 한 군데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없어서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이렇게 한 집안에 있던 거를 이렇게 찢었습니다. 그쵸? 한 집안에 있던 거, 루트 안에 한 집안에 있던 거를 이렇게 분가했어. 알겠어? 분가할 때 얘가 음수고 네가 양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추가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아들었어? 이거 별거 아닌데 꼭 좀 잘 좀 체크하시고 220 이건 뭐 풀어보면 되고요. 자, 220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실수 x, 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고 라고 했네요. 얘들아, 이게 성립한다는 게 바로 나에게 어떤 조건을 주는 거니? x, y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얘가 생긴 거 보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뭐 이렇게 돼야 돼. 자, 이거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는 x 있는 거, 아니 y 있는 거, y 없는 거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x제곱 더하기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0이고요 얘가 0이네요. 그러면 얘는 x는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5니 5 x 빼기 3이니까 마 5하고 3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y는 마이너스 7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y가 둘 다 이러한 부호를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만 답이 될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7이 답이 되니까 두 개를 곱하니까 35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실제로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이 복소수 단원에서 써먹는 거 딱 이거 하나 써먹어. 이거 하나. 두 실수 xy에서 얘가 성립한다 라고 해놓고 식을 뭐라고 막 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맞게. 알겠니? 그러면 결국에 이 이야기가 xy가 둘 다 0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쭉 한번 풀어보시고 자 224번에 얘들아 2번 문제 한번 너희들은 아주 뛰어난 애들이야. 이렇게 뛰어난 애들을 내가 가르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이거의 값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쵸? 일단은 그러면 x값에 관계없으니까는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개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6이 나왔고요. 두 개를 곱했는데 9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까? A, B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대답. 당연히 이거 보면 당연히 부호 같지 마. 양수니까. 그런데 더하기를 보면 뭐 할 수 있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지? 너무 겸손해 하지 마. 그냥 뭐 재밌게 수업하자.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A, B 부호가 어떠냐라는 건데, 곱하기는 어떤 정보만 줍니까? A, B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인 A, B의 부호는 뭘로 알 수 있어? 곱하기를 통해서 더하기 값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같은데 두 개 합이 음수니까 자연스럽게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계산해보래. 이 친구는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뭐 A가 되겠죠. 뒤에 거 제곱하면은 얘도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뭐가 돼? B가 되겠지 이렇게.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포인트 여기 있는 친구 이게 어떻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애가 한 방에 이렇게 가고 싶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당연히 부호가 뭐가 돼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왜? 요거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더있는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A, B 값이 얼마니? 9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얘들아 뭐냐면 니네들이 여기서 어떤 오류를 빠지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 맘대로 해버리면 이제는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왜 그러냐면 이거와 이거의 곱의 2배야. 그치? 니네 맘대로 이거를 한 방에 집어넣으라는 법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하냐? 중학교 때까지는 A, B가 다 뭐였기 때문에? 양수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찢어져 있든 한 방에 집어넣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왜 냈냐? 출제자 의도가 당연히 뭐겠어?
아,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실수하게끔 그렇게 문제를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이거를 안 틀린 이유는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없어서 안 틀린 거야. 마이너스 12가 있었으면 마이너스 12를 당연히 썼겠지. 왜? 이렇게 풀어서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올 거니까 다시. 출제자가 착해요. 그쵸? 나 같으면 마이너스 12를 여기 1번에다가 쓰겠지? 그러면 보자마자 딱 이렇게 체크하고 아싸 15번입니다. 이렇단 얘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 그치? 얘가 음수고요. 얘도 음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여기는 얘가 넘어갈 거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정도로 되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는 0보다 작고 너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너를 만족하는 두 번째로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거와 이거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1, 2, 3, 3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Z 값이 이거에서 이무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겼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거 골라봐라. 위아래 이렇게 있는 건 선생님이 윗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Z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i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F3입니다. F3은 3개까지 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i분의 1 빼기 이거 제곱이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제곱이면은 그냥 1이겠지, 1.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있으니까는 그냥 플러스 1로 가시면 되고요. 세제곱이니까 세제곱하면 이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i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i분의 1 요렇게 오나? 그렇지? 이렇게 오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얘는 없어지겠다. 이렇게 없어지고 1만 남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fn이 0이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n은 4의 배수냐? 이렇게 지금 나에게 물어봤어요. 알겠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1 했고요. 2 했고요. 얘가 3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4가 지금 이건데 이거 뭐 4제곱하면 그냥 1이겠지. 그쵸?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1 된다. 아니나 다를까? 짝수들이 또 없어지고요. 홀수끼리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패턴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n은 4의 배수다.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무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렇게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들아 주기함수를 뜻하는 거고요. 주기함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주기함수는 배우진 않았는데 주기가 뭔 뜻인지는 알지? 일정한 어떤 간격을 말하는 거야. 그 간격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보통 주기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기함수의 가장 좀 쉬운 이해가 아직 뭐 이렇게 삼각함수 같은 거 안 배웠을 때 여러분 화장실 가보면 이게 타일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뭔가 무늬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타일 이렇게 한 조각만 딱 놓고 보면은 그 조각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 집은 그래요. 여러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주기함수고 주기가 보통 이제 뭐가 주기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주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 자연수니까 f1은 f5하고 똑같냐? 똑같다. f2는 f6하고 똑같다. f3은 f7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또 9하고 똑같고요. 얘는 또 4도하고 13하고 똑같고 이런 식으로. 즉, 4칸씩 건너뛸 때마다 뭐 한다는 거야?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허수의 뭐가 되는 거죠?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디귿번도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이 주기함수라는 거는
똑같은 모양이 이제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주기함수 설명해줄 기회는 많을 거야. 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됐어요. 됐지만 해볼게요. 안 된다. 아직 원도 아직 안 배웠고. 하여튼 선생님 주기함수는 다음에 주기함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대수에서 삼각함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요. 그 전에는 이제 임으로 만든 강제적으로 만든 조건을 줘서 만든 주기함수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어쨌든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 기회가 많으니까 보시고.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과 진입한 자, Z바하고 Z가 같으면 Z는 실수이다. 이건 뭐 참이겠지. 쌤이 아까 얘기했죠. 허수 부분을 바꿨는데도 만약에 같다. 허수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지. 0이라는 얘기, 허수 부분이. 그러니까 실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Z가 A 더하기 BI가 순허수이면 얘가 순허수라는 얘기는 당연히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쵸? 자, Z제곱이 실수이면 이거 제곱했는데 실수가 된대. 그러면 Z는 실수이거나 순허수이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맞죠? Z제곱이 양의 실수이면 Z는 0이 아닌 실수만 가능하다라고 공부했습니다. 3번. 이것이면 Z가 순허수 또는 0이라는 건데 얘들아 이거는 앞으로 이동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동하면은 Z 더하기 Z 바가 뭐란 얘기야? 0이라는 거잖아. 맞죠? Z 더하기 Z 바가 0이라는 거. 이게 뭔 소리죠? 그러면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란 얘기잖아. 맞지? 허수 부분은 당연히 0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실수 부분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실수 부분이 0이 돼서 순허수가 되든지. 그러니까는 이 얘기야. 실수 부분은 무조건 0이 돼야 돼. 0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허수 부분도 0인데 허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 지들끼리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지들끼리 없어지니까 허수 부분이 0일 수도 있고 허수 부분이 0이 뭔가 B가 이렇게 놓으면 B가 0일 수도 있고요. B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상관없잖아. 왜냐면은 Z하고 Z바를 더했을 때 그게 0이 되니까. 즉 B하고 마이너스 BI하고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B가 만약에 0이라면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그때가 바로 0이 되는 거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그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순허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 내용들은 항상 실수래. 이거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얘들아 어떻게 하라고? Z 붙여주시면 Z 더하기 Z 바하고 똑같냐 그 말이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면 실수다 이런 말이야. 얘도 Z 곱하기 Z 바하고 똑같냐? 똑같죠? 그러면 실수다. 너도 Z 바 빼기 1 Z 빼기 2라고 똑같냐? 똑같으면 실수다. 이런 얘기라고. Z바 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똑같냐? 당연히 실수다. 이런 얘기야. Z바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똑같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거의 켤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의 켤레면 Z 빼기 Z바 빼기 Z의 I의 켤레잖아. 그치? 그럼 I의 켤레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하고 이거 무슨 차이 얘들아? 마이너스 차이지? 그 마이너스 차이를 얘가 뭐 하는 거야? 해결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는 이거 자체는 뭐라는 얘기야? 실수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더 복잡한 식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켤레를 씌워봐서 처음에 나에게 제시된 것과 켤레가 씌워지고 난 결과물이 서로 똑같아. 그러면 걔는 실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얘기야. 자 Z 곱하기 Z 바가 0이다. 그러면 Z는 0이냐 이 얘기고요. Z 곱하기 Z 바는 이거는 뭐 Z 곱하기 Z 바니까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쵸? A제곱 B제곱에서 참고적으로 얘들아 Z를 우리가
A 더하기 BI로 났잖아. 그치? 이렇게 놓으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A와 B에 특수하게 A, B가 뭐 허수다, 복소수다 라는 말이 있지 않으면 Z를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있는 A하고 B의 범위는 실수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 B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는 Z는 0이다. 참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얘가 실수가 되는 복소수는 얘가 실수가 된대. 그쵸? 얘가 실수가 되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실수가 되려면 실수든지 뭐가 되든지 순허수든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Z-1이 실수든지 Z-1이 실수든지 Z-1이 실수란 얘기는 Z도 뭐란 얘기야? 실수란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Z-1이 순허수야. 그럼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을 뭐 해줘야 돼? 해결해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Z가 1 플러스 BI 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면 돼요.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언가의 제곱, 예를 들면 이렇게 네모라고. 이것이 뭐가 된다고? 실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네모가 뭐가 되든지 실수가 되든지 네모가 순허수가 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맞게끔 여기 있는 식이 뭔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이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면 되는 거야. 얘처럼 이렇게. 네가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얘가 뭐 해줘야 돼? 없애줘야지. 그래야 뭐가 되니까? 순허수가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1이 있는 것 뿐이야. 알겠지? 얘가 만약에 2라면 당연히 얘는 2가 되겠지 뭐. 이런 얘기야 그냥. 별 얘기 아닙니다. 알파, 베타가 복소수라면 복소수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복소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A 더하기 BI하고 C 더하기 BI거든. 얘하고 얘를 뭐 곱했어. 자, 알파, 베타 이렇게 A 더하기 BI하고 얘를 곱했어. 자, 이거에 켤레를 한번 곱했습니다. 켤레를. 즉, 얘를 곱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원래 이건데, 이거에 양변의 켤레, 얘를 곱한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A제곱, B제곱이 0이든, C제곱, D제곱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알파가 A 더하기 BI고 베타가 C 더하기 DI인데 알파, 베타가 A, B가 C, D가 둘 다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파가 0이 되든지 베타가 0이 되는 경우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좀 얘들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8번 좀 보시면요. 8번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알파, 베타가 복소수일 때 덧셈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지? 8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거 복소수 진입한다는 문제는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해마다 나온 적은 아닌데 근데 뭐 약간 한 3년이면 3년에 2번은 나오는 문제야. 복소수 진입한다는 문제야. 이게 여러분 가장 헷갈려요.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0이면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알파하고 여기 있는 이 베타는 뭐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뭐야? 복소수야. 알겠지? 이것이 0이면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베타가 i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0 될 수 있잖아.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알파, 베타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알파 베타가 실수라면 이거는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알파 베타가 복소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러한 상황이 되면 0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0이다. 복소수라는 조건 때문에 얘가 i고 얘가 1이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0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포인트는 복소수일 때 덧셈을 0 만드는 경우, 복소수일 때 제곱의 덧셈을 0 만드는 경우는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얘까지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파, 베타, 가마가 복소수일 때 이렇게가 모두 실수이면 얘는 뭐 실수이다. 밑에 뭐 참고해 보시면은 뭐 그냥 이거를 뭐 A, B, C라고 해서 모두 다 더하면은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하여튼 이건 보세요. 그냥 한번.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번.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항상 실수인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어. 선생님이 항상 실수인 거 어떻게 고르라 그랬죠? 여기다가 켤레 만들어 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뭐 되겠구나, 너도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너는 되겠어, 안 되겠어? 너는 안 되겠지. 왜? 이것도 빼기 때문에 너는 돼, 안 돼? 된다. 이렇게 금방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거 고르시오 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다. 쌤이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복소수니까. 맞죠? 이거 선생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알파가 베타 바이고 알파 베타가 0이면 알파가 0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 보던 게 등장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복소수는 그냥 A 더하기 B I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알파니까 알파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베타 바가 될 것이니까 베타라는 친구는 A-BI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알파 베타 곱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를 뭐 하는 거야?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니까 A, B가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A, B가 둘 다 0이니까 알파는 0이다 라는 얘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또 우리 책에 나왔던 어떤 그런 진위 판단 같은 것들은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내가 처음 본 것들이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똑같은 패턴의 문제긴 한데 230번 한번 봅시다. 자,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알파가 이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항상 실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라 라고 했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알파를 갖다가 A 더하기 BI라고 놓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베타 바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베타 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될 것이고 베타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베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파, 베타 다 골라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알파 바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알파 바 이 친구죠. 베타 이 친구죠. 두 개를 한번 모아라 더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A 없어지고요. B도 없어지니까 너는 0이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수인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는 기억권은 참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뭐 이거 유리화 실수화 시키고 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실수가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B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0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B값이 없어져야 항상 실수가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이 B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B값에 따라가지고 뭐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실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여기 단원평가 문제도 다 푸셔야 돼요. 이거 안 푸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